나요? 범위도 확 줄여가지고 땡겨오는 거, 요거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주제입니다만은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지금 굉장히 아마 이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윤석열과 이재명 이 이제 구도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12.3 계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막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의 이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어차피 이제 수사나 뭐 탄핵 소추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리된다 하면 그다음부터 부각되는 거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이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는 이재명 포비아. 이게 지금 강력하게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게 이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거기 이제 가서 창립 기념일에 가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들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회가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직접 입으로 지난번 권영세 위원장은 이제 서면으로 했고 네. 권성동 이제 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에 한 11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직전이네요. 네, 계엄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과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저히 이제 이 상황을 지지율이 막 그때 막 1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거듭 이제 이 면담을 요청했는가 봐요. 네. 그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일체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허.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당시에 안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윤 좌장인데도. 그렇죠. 친윤 좌장이라고 다 밖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아예 면담 날짜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담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 지지율 관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언론들과도 소통하고 좀 이 국회와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된다. 딱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가세요. 싹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는 원내대표 아니었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고 했던 친윤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에게 딱 물리침을 당하니까 굉장히 본인도 아마 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의 이제 좀 강성 지금 찐윤들하고는 조금의 이제 온도차가 있습니다. 좀 이게 그 거리감이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 네임밸류 가지고 정치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네. 중간에 뭐 무소속으로도 당선됐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정치 세계가 있으시고 정말 뭐 김민전 의원 같이 윤석열의 반사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게 자기 입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11월에 그때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볼 생각을 해서 그렇죠. 고언을 드리려고 갔던 건데 네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난 이미 계엄 이미 머릿속에 차는 거였어. 정치적인 해법 필요 없어 이제 이랬던 것 같네요. 네. 보니까 그때 사실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다른 여권의 중진들도 또 이제 대통령을 그동안 도왔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아마 대통령하고한테 면담을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면담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너무나 화를 많이 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 화를 내고 경로를 해서 야 큰일 났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능력의 인식이 이미 상당히 이제 했고 저는 이번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은 이제 사표 낸 것도 보면 이게 대통령이 이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이 안 통하고 그냥 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물론 뭐 소위 맹륜이라고 그래서 하고 뭐 친윤이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12.3 계엄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또 야당 지지율이 뭐 오르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 감독님 그 갤럽 조사 그 표 있죠?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그걸 보면 지금은 완전히 프레임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즉 이 갤럽 지지율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야당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48에 36으로 몇 주 사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 반대로 지금 여당은 24에서 34로 이게 10% 여론 오른다는 건 이건 쉬운 일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 이렇게 많은 폭의 지금 지지율 변화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잘못했어. 너 이제 한번 혼내야 돼. 네. 바라보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헌재하고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를 딱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거 만약에 지금 이 나라를 책임 맡으면 저 민주당이 막 사형시켜 관 들고 나와 총사 막 이런 당이 맡으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한 거 아닌가? 그 포비아가 저는 굉장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방금 10%가 올랐잖아요. 네. 저쪽은 12%가 빠졌어요. 맞아요. 이야,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국민들께서 진짜 현명하게 보시는 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나 요번에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법 절차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러고 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럼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작동을 하죠. 네. 제가 그 계엄 사태 딱 터졌을 때 그 여권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제 연락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네. 다들 이제 막 마음이 깝깝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허들을 넘게끔 해줬는데 이제 우리는 이재명의 잘못이 우리의 어려운 허들을 넘게 해줄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래요. 순서가 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전에 내세웠던 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받거나 뭐 이럴 때 뭐 윤 대통령은요, 김건희 여사는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거 했어 이제 이거 우리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네. 끝에 진짜 꼴대 다 와가지고 혼자 엎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3일 날 이제 재판이 잡힐 텐데 재판에서 법원도 이렇게 뭐 만만하지 않을 거다.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얼굴이 요새 낯빛이 완전히 맛이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이 야당이 무리하게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까? 지금 막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서울 이창진 중앙지검장하고 그 탄핵심판 변론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한 이야기 그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뭐 때문에 탄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육하원칙으로 좀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국회 측 변호사들이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재판장님께서 검찰에다가 수사기록 좀 보고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째려봤다고 지금 탄핵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쟤들이 탄핵한 게 웃기는구나. 그때 막 줄 탄핵할 때는 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보니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는 또 하나의 부메랑인 것 같아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주당도 머리가 아플 게 그때는 어떻게든 직무정지 시키는 게 목적 달성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부당했다는 게 결론으로 나와서 기각 이제 이래버리면 민주당이 쭉 해가지고 연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또 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질러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제 청구서들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자기들은 나라를 딱 정지시키는 것까지 그 이후는 나는 몰라 이제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가 저번에도 솔로몬의 재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애는 죽든 말든 하여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애였구나. 그런 사람한테 정권 안 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뭐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찰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통령을 체포해라, 잡아넣어라. 그래야 지지층들한테 이제 본인들이 뭐 성과를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계엄 이후에 그 좋은 국면들, 즉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좋은 국면들을 결국은 이게 박찬대를 내세워서 드라이브를 걸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망했죠. 근데요, 제가 예견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들이 만약에 그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2차 추락이 올 거로 봐요.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헌법 정신까지도 같이 지켜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항상 그래요. 법 앞에 평등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끌려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어쩌고 그러는데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권한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미 그냥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처한 그 현실은 국가의 현실이고 우리 국가대표가 나가가지고 정말 경기 엉망으로 해서 지면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예우고 우리 국민에 대한 예우기도 하거든요. 헌법 정신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처럼 막 특공대 동원하고 장갑차 동원하고 뭐 드론을 띄우고 뭐 민주당에서 막 내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국민끼리 뭐 유혈 사태 하라고 이러는 건데 그거 국민들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수갑채에서 끌어낸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국격을 떨어뜨려? 민주당 니네가 뭔데? 그래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라는 생각 당연히 하시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응징을 하실 거예요. 복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잘못했긴 했고 회초리 때려야 된다. 그렇지만 네가 왜 때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초리를 어머니가 때리는 거하고 남이 때리는 거하고는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큰일 나죠. 어머니가 때리면은 애정이 담겨 있겠지만 맞습니다. 남이 우리 아들 때리는 거는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정서, 감성이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처리되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감내해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막 가서 끄잡아내고 막 수갑 채워서 나오고 이런 거 나는 그거 못 봐. 못 보죠. 예. 그 국민들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법치주의고 법대로 하라는 거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따져라. 잘못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랑 네가 물을 자격이 없다는 거랑 나는 그렇죠. 다 알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이 회초리를 들어? 무슨 자격으로? 니는 잘했나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까 나오나 씨가 했던. 왼쪽 니는 잘했나 이거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회초리를 사법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라 이거지. 민주당이 회초리를 든다?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를 사실상 수사 지휘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심하면 이게 뭐 안 한 것만도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머릿속에는 점점 이 시계가 왜 착각착각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모비딕인가요? 그거 보면 뭐 이 상어가 시계 삼켜서 그 시계 소리 계속 뭐 울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 이재명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 법원의 시계가 지금 착착착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점점점 막 이제 본인이 못 견디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잡아놔, 뭐 무조건 해, 뭐 이런 식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때려잡자라는 얘기 안 해요. 네. 그렇죠. 양쪽 다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사법 시스템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그건 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민주당 이재명은 자기 지금 그 타임 버튼 눌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왜 저러지 싶은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무리수가 하고 넘어가길 바라는데 자기 박스권 갇혀가지고 지지가 안 모이니까 이제 피가 마르겠죠.
세상은요, 절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물리학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저는 세상 인간사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용이 너무 시간이 작용하면 부작용도 너무 이제 심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워낙 이제 이 한남동 앞에서 이제 이 시위가 벌어지고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보수층의 어떤 지지 등등이 있겠지만 또 이제 한꺼풀 더 지나가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미래를 또 생각하고 냉정하게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면 쟤 이재명은 안 되겠다. 그럼요. 큰일 나겠다. 더 우리가 이제 그거 하겠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떤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될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층을 우리한테 좀 끌어올 수 있는 중도층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어차피 우리가 자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저는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좀 눌러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전파가 되고 하니까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